정치를 일찍 시작하셨죠? 예. 언제부터 하셨습니까? 뭐 일찍 시작했다고 치면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때부터 했다고 봐야죠. 아, 이거 유머가 많이 늘었어요.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김덕룡 의원님. 네, 89년에. 네네네. 감옥에서 나온 저한테 알바라고 추천해서 시작된 것이 이 정치권 진입이었습니다. 학생운동 하시면서 뭐 고문도 받으시고 또 재직도 당하시고. 예. 실제로 고등학교는 2번, 대학교 때는 한 3차례 정도 재직당했죠. 네. 그러면 부모님이 뭐 엄청 그 마음고생 심했겠어요. 예, 어머님한테 참 그죠? 죄송하죠. 근데 우리 어머님도 솔직히 좀 하실 말씀이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늘 옳은 일이 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. 나는 그걸 당연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들었던 얘기라서 불의를 보고 썩 피한 적은 없습니까? 있죠. 왜 없겠어요.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거기가 어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딱 탔어요.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기우지개 같은 거 열어준다고 몇 년 동안 무슨 판사님한테 몇 년을 선도받고 뭐 복역을 한지 예, 맞아. 내가 앞으로 이걸 팔아주면 갱생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너 안 사주면 죽어 이런 협박이거든. 그 시외버스 안이 완전히 얼음이거든. 딱 그러면 눈 안 마주치려고 눈깔을. 눈 마주쳐가지고 근데 젊은 연인들이 앉아있다가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여자친구를 희롱했어요. 말로. 그 정말로 불쾌했는데 그때 못 나왔었어요. 그때도 참았어요? 그 우락부락한 그 사람들이랑 2-3명 와서 그러고 서치고 다니는데 거기까지 가서는 못 나와서 그랬더라고요. 어린 시절의 정의감은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예의 없음에 대한 불쾌감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발하죠.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죠. 개인의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. 역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직업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 이면에는 네. 명예욕이 있어야 합니다. 명예욕. 명예욕.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. 사실상 이거 멋있는 말 같지만은요. 네네. 이거 참 고달픈 얘기예요.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기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. 그렇죠.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현혹된다면 네. 당신에게는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. 대신 거기에는 반드시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도 출발해야 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? 이경규 선생님은 제가 명예욕이라고 한 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으세요? 있겠죠. 제 몸속에. 한 말씀 하시네요. 아이고 한 편 부탁합니다. 아이고. 하여튼 명예욕이 이름을 남기는 거 플러스 거기다 돈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명예욕이 아니거든요. 이름을 남기는 거 플러스 거기다 돈도 남겨야 되겠다 그런 명예욕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모든 것을 다 제끼고 나서 이름만 딱 버텨야 돼요. 나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치인, 저는 직업 정치인이라고 늘 말을 하고 하는데 직업 정치인이 누구냐? 국민한테 빌어먹는 사람이 정치인이다. 그래야 국민한테 충성하죠. 그렇죠. 자기가 출세해서 자기가 버는 돈 가지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, 제가 볼 때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. 오로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국민은혜로부터 오고 국민의 그 사랑으로부터만 자기가 존재할 수 있을 때 좋은 정치가 되죠. 그 지사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, 뭐 좌절, 뭐 언제였습니까? 실패와 좌절. 네네. 아무래도 88년도에 2번째 구속되어서 남산에서 네네. 남산 안기부에서 한 달 동안 취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때가 제일 큰 좌절이었죠. 88년도면 민주화 운동. 학생운동. 동료 한 7-8명과 거의 뭐 일망타진당해서 잡혀갔다가 청년 시절로서의 안희정의 인생이 끝났던 시절이죠. 그리고 또 그 외로 또 1년간 복역을 또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? 2003년에 대선자금 수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때 재미난 게 88년도에 제가 그 서울구치소에 3상 1방에 독거수로 있었습니다. 독거수로요? 네. 그로부터 18년 뒤에 다시
다시 가는데 네. 그 똑같은 장소에 양심수로부터 부패한 정치인 되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기분은 정말 고통스럽죠. 내 인생이 어떻게까지 흘러오다가 여기까지 왔을까. 엄청난 자제를 했겠는데요. 그때 이미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모든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거라는 걸 알았죠. 예.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씨는 구속돼 서울 구치소로 향하면서 담담하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책임지고 제가 반성해야 될 것을 책임지고 반성하겠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당선이 되시고 어떤 영광은 함께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러나 제 마음의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에 같이 못 나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또 꼭 굳이 그렇게 못 나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래요.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정수석도 하셨고 또 비서실장도 하셨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우리 지사님은 헌법 대선 자금 때문에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복역을 하셨단 말이에요, 그죠? 그래서 2008년에 공천에서도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랬죠. 예, 그때 좀 서운하지 않았습니까? 맞아요. 2008년 그때도 너무너무 슬펐어요. 이게 명치를 맞아가지고 숨이 안 올 만큼 아프더라고요.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걸 내버려 이 상태를 며칠 가버리면 네네. 오기와 결기와 기세상 출마를 무소속을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. 그냥 승복한다고. 그래서 2008년도 그 안 지사님께서 출판 기념회 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참 많이 우셨단 말이야. 대통령이 많이 내가 울었다면서? 공천에도 미끄러질 걸 예견 하셨은 거예요, 그게. 아, 그래요? 그때 동영상에 뭐라고 나오시냐면 네. 참 많이 이렇게 신세를 져서 이제 좀 신세 좀 갚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우신 거였어요. 그 오늘이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했던 정치적 동지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랬는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굉장히 그 여러 번 곤경에 빠졌었는데 안희정 씨가 이제 내 대신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지요. 나는 뭐 엄청난 빚을 진 것입니다. 그런데 하여튼 이 친구가 나한테나 또 같이 일한 동료들한테 한 번도 부담을 준 일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훌륭한 것은 그 이후 이제 자기가 당했던 그런 고생이라든지 희생에 대해서 한 번도 생색을 낸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나나 또는 같이 일한 참모들한테 한 번도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나중에 영상 찍은 걸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. 그래서 그거 출판 기념회에 틀지 말라고 그랬죠. 아, 진짜요? 예. 그래서 안 틀었어요? 저는 그의 참모입니다. 참모가 자기 모시는 사람 눈물을 이용하는 거 아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눈물을 내가 본 것으로 난 영광이죠. 그때 순간에
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나한테 눈물로 퇴직금을 주셨구나. 퇴직금 치고는 내가 너무 비싼 걸 받았다. 예.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, 그죠? 그러면. 근데 그 우는 장면이 그 이듬해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의 추억의 영상이 될 줄이야. 그렇죠. 누가 알았어.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.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.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은 저 신화에서 고향에 남아서 하늘을 키우는 저 우리 외삼촌에 대한 나의 우정이요. 아직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평범한 보통 사람에 대한 저의 충성이었습니다.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민에게 충성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게 충성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요, 힘없고 뼈없는 이 땅의 보통 사람들, 어머님 아버님들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충성했습니다. 언제 가장 또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? 한동안에는 그냥 도지사 되고 나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늘 보도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생각 안 해요. 제가 생각 안 하신다는 게 제가 그래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가지고. 안 하려고 합니다. 네네. 그 우리 지사님께서 출소 후에 일요일 날 청와대 조찬에 자주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셨다고 매주 불러다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까? 매주는 아니에요. 제가 뭐 최순실 씨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간혹 그렇게 좀 오해하실까봐 내가 겁이 나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저야 그야말로 그냥 견학하는 자리를 대통령이 제공해 주신 거예요. 지나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,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, 아니면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, 하여튼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을 저런 방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구나. 그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굉장히 짜증나기 시작했어요. 왜요? 난 할 얘기가 없잖아요. 자기들은 뭔가 다음 주에 벌어질 뭔가에 대해서 막 논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얘기에 끼는 것도 우습고. 어떤 거 해야지, 그죠? 그거 한 두세 번 하니까 싫더라고요. 낯설고 너무 초라해지고 해서. 그래서 그 당시 문영옥 부속실장한테 나 다음부터 안 온다. 부르지 말아라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일주일 뒤인가 또 연락이 왔어. 예. 다음 주에 일요일 점심 때 오시랍니다. 나 정말 가기 싫어. 나는 할 얘기도 없고 당신들은 뭔가 바빠서 뭔가 재밌게 얘기하는데 나는 낄 수가 없잖아. 그 가는데 뭐 또 이런 방법도 없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. 그때 또 뭔 얘기야? 그때는 하여튼 뭐 그때마다 하여튼 뭐 주제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일요일 날 점심을 가서 먹고 돌아오면서 지나오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저한테 수업이었다는 거예요. 가만히 구단 보리자루 좀 앉아 있어도 그것이 많이 공부가 되었겠죠, 그죠? 제가 2010년 도지사 되어서 경험은 부족하지만 제가 도지사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거기서도 국정을 어떻게 대통령이 고민하는지 이미 보았는데 지방정부를 왜 제가 못 부르겠어요? 이제 추후 거치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남아 있거든요, 지금. 심각해요? 심각하죠. 왜냐하면 이제 1년 있으면 도지사가 끝나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산선 짜장을 드실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회로 갈 것인지. 문재인 대통령도 한 달 반 되는데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걸 봐. 나도 말씀하셨잖아요, 근데. 어떤 거지? 인터뷰 이런 데서.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받겠다고요? 그냥 직업 정치인으로서 뭐 계속 도전을 하는 거 아니겠냐 정도겠죠.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때 가봐서 결정한다. 그때 가봤어.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,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지를 그 상황에서 판단해야죠.
이게 요즘 사실은 이게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? 그죠? 어떻게 극복하기 좋고 이 실패가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근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그 자체를 왜냐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어느 한 대목을 가지고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도 성공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, 그 다 과정이고. 그렇다면 우리 지사님께서 장시간 저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못다한 얘기 이게 정말 왜 이런 걸 안 물어봤지? 또 이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뭘 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나중에 2탄을 찍는 거예요. 시청률 잘 나오면 2탄 가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책 제목을 좀 우리 뭐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? 뭐 끝까지 간다도 있고요. 우리가 죽어도 사는 길이 있다. 근데 너무 뭐 어렵죠 이건 좀. 예, 사람들이 제 말 중에서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긴 해요. 어떤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? 저 신의 화단에 핀 꽃처럼. 뭐라고요? 저 신의 화단에 신의 신이 만든 저 화단에 핀 꽃처럼 신의 하단에 우리의 인생과 경쟁은 꽃처럼 아니 그거 다 적으려면 아니 필요해요. 우리의 인생 됐어요.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제가 문자로 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경쟁은 예. 시샘과 질투가 아닌 나다움의 저 꽃처럼 피어나는 거다. 모르겠다. 저 꽃처럼. 다 말씀하세요. 문자를 꼭 해주시고 그래요. 저희가 뭐 제목은 우리 작가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깊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만평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대표적인 바로 뭘 거. 보여주시나요? 네, 바로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네. 들어가지고요. 그림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제가 감명받은 게 직업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빌어먹는 것이다.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해서 여기는 이제 그 빌어먹는 그 깡통을 아, 그래서 이 깡통을 그려놨구나. 코를 중심으로 그렸습니다. 많이 좀 깎아서 그린 거예요. 마음에 안 드세요? 콜 좀 더 쳐드릴까요? 좀 더. 마음에 듭니다. 언제든 콜은 언제든 수술이 가능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다정하게 좀 앉아있는 이런. 같이 쳐다봐 주셔야 돼요. 부끄러워. 아, 이렇게 하는 거? 그거? 이거. 아니, 곁담 때문에 안 돼. 볼 뽀뽀 없어요? 볼 뽀뽀 없어요? 아이, 자제해. 아이, 자제해.